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 코이카 소통의 주간 사회를 맡은 현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국민소통센터에서 준비한 CS 청년 개선 과제 콘테스트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S 청년 개선 과제 콘테스트는 이 코이카가 지난 1년간 기관의 청렴도와 또 고객 만족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자구해 왔는가를 되돌아보고요. 우수 사례를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오는 2022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콘테스트는요, 코이카 국내부서 및 해외 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각 부서에서 이 노력한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접수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서면 심사를 마쳤는데요. 그 결과 오늘 총 4개 팀의 본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본선 4개 팀은요, 잠시 후부터 한 팀당 8분씩의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발표가 종료된 후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국민심사위원 13분, 그리고 코이카 박재신 이사님까지 14분의 즉석 심사를 통해서 오늘 최종 우수상과 최우수상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보시고 직접 한번 평가도 해보시고, 평가보다는 이 네 분에게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이카와 이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한 과제였는지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첫 번째 참가자분, 오시기 전에 리허설 하는데 많이 떨리신다고 해요. 멀리 계시지만 저는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마음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기술평가팀의 윤지은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어진 8분의 시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기술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은입니다. 저희 부서는 원래 기술평가를 하는 부서인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자리에 있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아마 자연사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술평가에 참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입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서 입찰에 수주하시기도 하고 또는 낙찰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 팀은 태생적으로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 저희 부서가 이렇게 고객과의 소통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해 주신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또 저희 개인적으로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외 환경은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코이카는 중장기 경영 목표에 파트너십이라는 가치를 핵심 가치로 추가했고요.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ESG 중심 경영을 발표했습니다. 또 작년에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는 코이카가 좀 중소기업들이 개도 현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 우리 코이카 기술평가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평가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인데 공정성 이외에 또 다른 가치를 좀 더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 기술평가팀의 고객은 누구이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1, 2월에 저희는 기술평가팀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층 집단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안사들이 저희 평가팀과 약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인터뷰 과정에서는 코이카 직원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안사분들이 조금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도 새벽 시간에 온라인 화상 줌을 통해서 접속해서 할 말이 있다. 기술평가팀이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안사들이 각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안서를 쓰는 능력이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다른 데보다 부족해서 제안서를 잘 쓰는 업체들이 낙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던졌었죠. 코이카 기술평가 팀 입찰 참여 고객은 코이카 기술평가팀에게 무엇을 기대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고객들은 저희에게 도대체 코이카 기술평가에서 1등하는 기업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의 답을 듣고 나서 저희는 입찰 수주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을 찾아서 그들의 비결을 다른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입찰 수주 비법을 공유할 수 있는 코이카와 파트너 간의 공동 기술평가 컨설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저에게 비법을 공유할 수 있는 저희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코이카 입찰 경험도 많고 또 낙찰 경험도 많고 또 실패한 경험이 많은 기관을 찾았고요. 그리고 NGO로서 공모 사업에 많이 참여했지만 NGO의 많은 분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거기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 NGO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입찰 컨설팅 전문가도 찾아왔고요. 이 세 개 기관들과 함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하고 컨설팅 주제도 정하고 각자 역할을 정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 초대 손님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서 컨설팅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가 바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90%가 넘게 많은 분들이 컨설팅에 대해서 만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3분 남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성적 평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기술 제안서 작성 노하우 공유 노력은 적극 행정으로서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을 해주셨고요. 또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건의사항을 모아서 얘기를 하면은 용역 분야별 다양한 컨설팅 확대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규모 맞춤형 컨설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활동이 기술평가팀뿐만 아니라 코이카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의견이 아니라 직접 작성해서 주신 의견들이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 행사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받은 피드백을 다시 환류과제로 선정해서 다시 업무에 적용을 했습니다. 1월과 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층 집단 인터뷰를 했고요. 5월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6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컨설팅의 최종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행사의 만족도가 아니라 정말 컨설팅을 받아서 입찰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이거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최종 성과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말 고객의 의견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서 대규모 컨설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1:1 컨설팅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컨설팅을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평가는 저희가 컨설팅이 종료된 6개월 이후에 성과평가를 다시 한번 했고요. 중요한 질문인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할 때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6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65%가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부적격을 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향후 코이카 입찰 제안서 작성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컨설팅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작성해 주신 거라서 이런 의견을 들으면 저희로부터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특히 만족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컨설팅 이후에 실제로 그전 기술 부적격이셨는데
기술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시고 낙찰을 받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는 세 번째 환류 과제인 파트너와의 공동 컨설팅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기술평가팀은 기술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고 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기술평가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이거를 내년에는 기술평가팀의 중요한 과제로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8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큰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객들이 원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그 궁금증, 그 가려움을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줌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참가번호 1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술평가팀의 윤지은 과장의 발표 어떠했는지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기업협력사업실의 김용환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8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의 김용환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 스케일업, 민간 투자 유치 지원, CTS 파트너의 성장을 이끌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 협력 사업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C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의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혁신적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력 사업 중에 에누마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현지에서 이제 문해 교육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는 CTS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CTS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CTS 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처 혁신가들을 대상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시드 1, 2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 3억 원, 5억 원씩 사업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시드 제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큐베이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 협력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를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되고요. 저희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협력 사업실은 왜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저희 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VOC, 그리고 기업 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이 개발 협력 분야에서 민간의 언어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장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수요를 접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저희 외에도 수많은 정부 지원,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며 또 그와 더불어서 우수한 성과와 스토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수요와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질적인 혁신을 통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은 어떻게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였을까요? 먼저 두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혁신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드 제로라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스타트업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외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CTS 파트너들의 IR, Investor Relations, 결국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부 투자자 대상으로 한 그 설명과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CTS 파트너들의 민간 투자 유치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대1 멘토링입니다. 저희 실은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0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CTS 파트너별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대1 밀착 멘토링을 통해서 맞춤형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현지 시장 조사, 사업 제안서 작성법,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분야 멘토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저희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요 조사에서 현지 법률과 인허가 그리고 특허,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사업 모델에 대해서 또 현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검증이 가능한지를 또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멘토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팀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저희 현지 엑셀러레이터들을 섭외하여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드 1과 2에 엑셀러레이팅 제도를 도입을 하고 IR을 진행한 것입니다. 총 저희가 CTS 파트너 5개사를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엑셀러레이팅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엑셀러레이터 제도는 저희가 창업투자 전문기관을 섭외를 하여서 저희와 협력을 맺고 전문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저희 파트너사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과 또 투자 유치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0월 13일에 C-Day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CTS의 C를 딴 그런 행사였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규 파트너 5개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또 사업 관리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올해 2021년 현재까지 총 403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2개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뷰노라는 기업입니다. 이 뷰노라는 기업은 올해 초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기관 투자를 포함해서 민간으로부터 약 37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이 뷰노는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기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는 이 민간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또 현지에서의 귀중한 영상 데이터들을 4만 건 이상 축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적기 진단으로 수혜를 받은 수혜 인원들이 약 18,000명에 이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럭스로보라는 기업입니다. 이 럭스로보라는 기업은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저가형 로보틱스로 스템 교육, 과학과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협력 사업을 통해서 벤처 투자로부터 약 25억 원 올해 유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도 개발을 하였고 또 케냐 학생 100명 대상으로 지금 성과 측정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외부 IR과 1대1 멘토링을 각각 올해 목표를 5건 그리고 10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이런 과정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IR도 저희가 100% 달성을 하였고 또 1대1 멘토링은 기존 계획 대비 약 800%를 달성하신 것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한 성과입니다. 저희 올해 연 목표는 134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것이었는데요. 훨씬 이를 초과한 403억 원을 저희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희 기업협력사업실은 국내 그 다양한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발도상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원 과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착한 스타트업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원 과장님, 이런 전설 한번 만들어주세요. 김용원 과장을 만나면 유니콘이 된다. 네, 이런 전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날도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계신데요. 역시 공정한 심사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총 4개 팀이라고 했는데요. 자, 2개 팀은 지금 현지에서 바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2분은 해외에 계십니다. 자, 3번째 팀은 해외 사무소 스리랑카 사무소의 이근우 부소장님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현지에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서 사전에 미리 녹화를 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리랑카 사무소의 이근우 부소장님은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을는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입니다. 지금부터 스리랑카 사무소의 청렴 CS 개선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금일 스리랑카 사무소는 스리랑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핵심 과제를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존과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스리랑카 사무소는 4시 청렴 전략을 수립, 그를 이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우수성과 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의 4시 전략은 현지 직원 주도의 청렴 문화 그리고 열린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즉 4C는 Cooperation, Coaching, Cognition, Culture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현지 직원 중심의 인사 조직 제도를 구축하고 열린 조직 문화를 위한 멘토링 체계 구축, 그리고 스리랑카 감사원과의 협력,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를 통한 적극적인 개념의 청렴 인식 고치, 그리고 동료 직원 간의 우수성과 추천 제도인 덤즈업의 도입이 있습니다. 특히 상기 전략의 핵심은 현지 고용원 및 한국 직원이 발표자가 되어 업무 관련 주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오픈마이크 프로그램과 우수성과에 대한 동료 직원의 추천 제도인 덤즈업 워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시 전략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스리랑카 사무소는 2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주재국에서는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반부패 이론 중심의 스리랑카 교육을 통해 현장과는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사무소는 적극적 개념의 청년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지역 내의 적극적인 개념의 청년 문화 정착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었고 이는 즉 스리랑카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협업 플랫폼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사점을 기반하여 스리랑카 사무소는 2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주재국 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 청년 개념의 코이카 4시 청년 전략 도입. 2번째, 단순 지원을 넘어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청년 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 사무소는 주재국 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ACE라는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즉, ACE란 Anti-Corruption, Customer Satisfaction, Empowermen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텝별로 진행을 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티커럽션이란 청렴 경영을 위한 삼각연대, 코이카 유관기관, 스리랑카 정부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코이카의 청렴 경영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위해서 스리랑카 사무소는 고객 수요 조사에 따른 참여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단위로 청렴 경영 개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재국 정부 및 지역사회 스스로의 청년 문화 확산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형 문제 해결 모델을 전파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ACE 핵심 과제 이행인 청렴 CS 플랫폼 키트를 마련을 위해 스리랑카 지방정부인 캐골 그리고 캐골 지역사회 타 공공기관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니즈를 도출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ACE 성과의 키트 마련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우리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ACE 성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청렴 경영 워크숍이나 지식 확산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청렴연대 활용 후속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이카 현지 직원 주도의 청년 경영 모델을 전파하고 연수생 농업 기반의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확대 재생산으로 가는 흐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ACE의 확대 재생산 성과는 마을 사업지의 컨설팅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지 마을별 코이카 청년 경영제도의 도입에 대해 총 2,399명이 응답을 해주었고요. 프로그램의 향후 활용 희망 설문에 대해서 전원이 코이카 청년 경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해 청년 지식 습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5.06%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인 캐골 지방정부에서 코이카 측으로 감사서한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도에는 캐골 지역 청년 CS 성공 모델을 토대로 스리랑카 수원국 또는 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플랫폼에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원 총괄 및 내각 측의 CS 청년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청년 교육 이후의 캐골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각 마을의 워크숍 이후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이는 사례 공유, 감사서한 접수, 만족도 조사에서 맞춤형 청년 문화가 안착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골 지역의 3개 지방정부 부처, 지역사회 2,399명의 지역 청년연대 출범을 통해 청년 문화의 전파와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코이카 관련 사업 참여 희망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더니 98.77%가 코이카 관련 사업 참여를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코이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교육 이후 캐골 지역 마을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헤와디왈라 마을입니다. 헤와디왈라 마을의 경우 보수적 의사결정 문화로 청년 문화 안착에 굉장히 많은 저해가 있었고, 이는 마을 발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사무소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헤와디왈라 마을에 오픈마이크 3회 실시, 덤저월드 4회 실시, 주간 청년회의 8회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 안착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왈폴라 마을입니다. 왈폴라 마을의 경우 기존 이론 중심의 반부패 교육에서 벗어난 현장 맞춤형 청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리랑카 사무소는 이를 통한 오픈마이크 총 8회 실시, 덤저월드 5회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소통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인식을 고취하는 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CS 청년교육 그리고 우수 사례를 심층 탐구하기 위해 헤와디왈라 마을의 지역협동조합 관리요원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동 관리요원은 2021년 6월에 코이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 워크숍에 참여를 하였고, 이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동료 간 우수성과 추천 보상 프로그램인 덤즈업 어워드를 헤와디왈라에 자체적으로 도입을 한 관리요원입니다. 관리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헤와디왈라 마을의 업무 동기가 고취되었고, 코이카 청년문화 확산이 결국 벼섯 재배 내 업무 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년 문화 도입이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이어진 사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무소는 위와 같은 우수 사례의 전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리랑카 사무소의 이근우 부소장님, 네, 아마 이 화면에서도 입장을 해서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준비를 멀리서 하시다 보니까 PPT 자료에 직접 또 녹음하시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쭉 들어보니까요, 이 스리랑카 국익을 위해서도 정말 자그마치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코이카를 확실히 또 인식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발표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리랑카에 이어서 라오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사무소의 김나영 부소장님의 발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 CS 개선 과제 콘테스트의 부패 리스크 평가 및 환류 체계 수립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라오스 사무소 김나영입니다. 라오스 사무소는 2021년을 청렴해로 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사무소의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라오스 사무소에서 청렴 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윤리, 청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업무 처리 투명 공개성, 특정인의 특혜 제공, 예산 부당 집행 개선 필요가 지적됐습니다. 라오스 사무소는 현재 여건을 고려하되 우리가 보다 청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ISO 37001을 알고 계시나요? ISO 37001은 반부패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 내 반부패 경영 시스템의 수립부터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소는 ISO 37001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부 청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ISO 37001 기준에 따라 부패 리스크를 자체 평가, 진단하고 13건의 주요 리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4개의 범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범주별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주요 고려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였고, 부패 리스크 평가에서 미디엄 이상의 위험들을 보인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청렴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무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부패 리스크 범주별로 2021년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과제별 중점 성과들은 청렴 소식지 발간, 그리고 이해관계자 업무 협의 시 공유 등을 통해 성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무소에서는 예산 집행, 사무소 운영 관리, 조달 입찰 관리, 자산 관리로 부패 리스크를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별로 업무 추진 시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수행 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범주별 체크리스트 외에 유형별 범주별 2021년 우선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유형별 우선 추진 과제의 과제 선정 배경 및 활동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관리 파트에서 21년의 우선 추진 과제는 주재국 파견기관 간 비교 견적 상호 공유입니다. 라오스 사무소는 주재국 파견기관 간 예산 관련해서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모든 기관이 빈번하고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사무용 비품, 소모품의 견적을 서로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 예산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품, 소모품 구입비를 연 400불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소 운영관리의 우선 추진 과제는 현지 직원 부재 및 대체 근무 시스템 마련인데요. 실제로 현지 직원들의 부재나 대체로 인한 문제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지만 근무 태도부터 청렴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지 직원의 부재 및 대체 근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사무소 안에서의 반부패 경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의 근태를 점검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 입찰 관리 파트의 우선 추진 과제입니다. 바로 현지 입찰 사전 정보 공개인데요. 라오스는 주요 정보 공유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사업 파트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입찰 관련 사항들일 텐데요. 우리 사무소는 사업 파트너들과 원활한 소통 및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내 발주 계획을 정리하고 이를 게시하여 관련 정보 문의에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파트의 우선 추진 과제는 재무조사 정기 시행 및 디지털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직원 만족도, 업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과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와 비교할 순 없으나 사무소도 오랜 살림으로 크고 작은 세간살이가 꽤 많은데요. 본부의 자산관리 기준에 맞춰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만 올해 260여 건이 됐습니다. 보통 자산을 일일이 대장과 비교하며 수기조사를 하자면 공간별로 인원을 나눠 반나절 정도는 꼬박 써야 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재생되시는 것을 보면 RFID 리더기를 활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자산에 RFID 스티커를 부착하고 리더기를 활용하니 10분 만에 자산 관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활동 확산 및 활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 사무소는 2021년을 청렴해로 정하고 올해 8월 뽕사이디라는 이름의 청렴위원회를 창단했습니다. 뽕사이디는 사무소 청렴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내외부 청렴 인지도 제고 활동 및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소의 뽕사이디 활동은 청렴위원회 소식지라는 것으로 작성되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SNS에 국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에서 발간한 청렴위원회 소식지 및 내부 청렴 관련 스터디, 청렴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각 파트별 우선 추진 과제의 주요 성과입니다. 청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라오스 사무소는 2022년에도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실시하여 현지 사업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라오스 사무소가 우리 기관이 청렴한 조직,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앞장서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사무소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오스 사무소의 김나영 부소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정말 뭐 라오스도 그렇고요, 또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것이 다른 여건, 다른 환경 이 속에서 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코이카가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기쁜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이제 심사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해 주셨던 이 네 분의 발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총 14분께서 열심히 심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양춘만 심사위원님 지금 줌으로 접속을 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아주 뜻깊게 잘 봤습니다. 일단 심사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석유관리원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춘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코이카의 주요 외부 고객과 함께하는 이런 청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네 팀의 발표에 대한 간단한 심사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평가팀의 6차 수주 비법 구분을 위한 노력은 아주 참여자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참 추진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기업협력사무실의 CTS 파트너의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은 인적 자원과 전문성은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부족해서 지원이 절실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요. 세 번째, 스리랑카 사무소의 청년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는 해외 사업 속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텐데 이를 극복하고 현지 정부와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라오스 사무소의 부패 리스크 평가 및 환경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은 현지 환경을 고려해서 고려한 청년 추천 노력이 좀 돋보였고 이러한 노력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ISO 37001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네 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신 것 같고요. 모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입상하지 못한 팀이 있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춘만 심사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아주 훈훈하게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한 분만 더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호성 심사위원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기능을 다시 눌러서 소리가 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고용공단 감사실에 있는 최호성입니다. 사실 이제 코이카에서 CS 청렴 콘테스트 심사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신선한 과제 발표도 하고 좋은 노하우 들을 수 있는 오히려 제가 더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자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코이카가 항상 경영평가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기관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이제 심사평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1번 팀 기술평가팀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입찰 참가한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제공보다는 좀 약간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객 만족을 위해서 수요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노력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팀 기업 협력 사업실인데요. 이 부분은 이 팀 같은 경우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기관도 민간 투자 유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스로버나 유부와 같은 그런 업체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떤 사항들을 좀 지원을 해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번 스리랑카 사무소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기관도 스리랑카의 장애인 고용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 사무소 자체적으로 스리랑카의 어떤 사회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가 있을 건데 그런 문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대단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팀 라오스 사무소인데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ISO 37001번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한 것도 우수하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자산 재무조사 관련해서 RFID 리더기를 활용한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 개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네 팀 모두 1년 안에 이런 과제를 이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심사평 너무 예리하신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열심히 심사를 해주고 또 좋은 말씀 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순위는 제 손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마 네 분이 굉장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자, 네 분을 좀 격려를 또 해주시고 또 시상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가치 경영본부 우리 박지신 이사님을 일단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개 부서와 두 곳의 사무소로부터 CS 청렴 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셨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두 사무소, 두 부서, 두 사무소처럼 우리 코이카의 모든 부서들이 한다면 정말 CS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으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고객 기절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점에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코이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는 박수받고 신뢰받는 코이카, 또 그리고 우리 코이카 동료들 스스로는 자긍심 느끼고 뿌듯한 그런 그 직원들로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사님께서도 네 분의 발표를 보면서 아마 흐뭇하고 좀 많이 뿌듯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누가 1등이겠습니까? 네,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1등이지만 그래도 오늘 콘테스트이기 때문에 참가 두 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되겠고요. 나머지 두 팀은 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우수상 먼저 두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등, 2등 이런 거 좀 가리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제가 뭐 말씀을 미리 안 드리겠지만 먼저 부르는 선수가 아무튼 점수가 약간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최우수상 두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라오스 사무소의 김나영 부서장님. 네, 축하합니다. 자, 부서장님 손 한 번만 쭉 내밀어 주세요. 부서장님 두 손 앞으로 쭉 내밀어 주세요. 네,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선물 주고 있는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찍으셨나요? 지금 받고 계시네요. 네, 이사님 팔 아프시겠어요? 잠깐 내려주시고요. 부서장님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라오스 사무소입니다. 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사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대로 받으셨나요?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참고로 상금이 500불입니다. 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사무소입니다. 먼저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사무소가 나름대로 올 한 해 청렴의 해를 맞이하여 단순히 ISO 37001이라는 자격제도 달성을 위한 과제를 하는 것에 넘어서서 사무소에 부패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크고 작은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이를 지속 업데이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그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 또 기쁘면서도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정말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라오스 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 받은 상금도 청렴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나영 부서장님은 본인이 꼭 1등을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완벽히 준비된 수상 소감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최우수상 한 팀이 더 남아있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요, 기업협력사업실 김용환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은 현장에 계신 관계로 바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보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네, 사이좋게 한번 서셔가지고 정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들의 축제인 자리인 만큼 과장님도 수상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상 패널은 저희들이 잠깐 들고 있고 이사님은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안 켜졌나요 혹시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상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한 해 동안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달려왔던 여정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기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스타트업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자, 우수상 수상자 모시겠습니다. 기술평가팀 윤지영 과장님 나와주시고요. 네, 우수상은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수상도 소감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우수상 수상하신 분보다는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요? 농담이에요. 냉정하십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술평가팀이 사실 고객 소통을 주로 하는 이게 본연의 업무는 아닌 팀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팀원들이 지금 연말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우리 고객분들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스리랑카 사무소의 이근호 부소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니, 부소장님 혹시 혼자 계시나요 지금? 아니면 바로 옆에 누가 계시나요? 아, 알아들으셨네. 자, 음소거 기능 해제 한번 해주시고요.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일단 먼저 이사님 지금 시상하시는데 상을 받아주십시오. 두 손 앞으로 쭉 내밀어서요. 손을 조금만 위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300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됐습니다. 네, 이사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부소장님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수상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리랑카 사무소 이근우입니다. 이사님 그리고 강연아 소장님, 센터장님 CS 청년 개선 과제 콘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사무소 개선 과제를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 그리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2021년도 소통의 주간 2일차 우리 CS 청년 개선 과제 콘테스트 모든 발표 시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상과 또 격려의 말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대신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특히 또 심사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 저희 코이카 더욱 더 청렴하고 또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잠시 후에 참 코이카 시상식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본선에 참가한 4개 팀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한 메이킹 필름이 있다고 합니다. CS 청년 개선 과제 콘테스트 마무리는 이 영상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참 코이카 시상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멘토링 60회나 했어요 우리가? 목표는 10회였어. 와.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협력사업실의 김용환입니다. 이번 2021년도 소통의 밤 행사에 발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장님과 부서원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린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희 청년 우수성과 발표 자료를 이해봤습니다. 우수활동으로 선정돼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거 우수성과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우리 라오스 사무소가 특별히 또 하나를 뽑혀가지고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거랑 그리고 그 DPS랑요 합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볼. So I'm so happy to be part of this KOICA HR integrated model. We have introduced this model in 2019 in KOICA Sri Lanka office, so it was very successful. Happy to say because after that, the productivity and the motivation and everything has got increased, and I think it's a very successful one. (2021) 코이카 소통의 주간. 오늘 정말 아침 10시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참코이카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실 우리 참코이카인들 줌을 통해서 입장을 하셨는데요. 아직 몇 분이 카메라를 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코이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코이카란 이 코이카의 좋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 코이카 내부 직원 및 외부 파트너를 일컫는 말인데요. 올해는 총 92명의 참코이카 분들이 선정되셨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팀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혁신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볼리비아 사무소, 우간다 사무소, 가나 사무소 등 이 부서 및 사무소 전체가 수상한 곳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참코이카로 선정되신 분들 성함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 자리에 진짜 모든 분들 함께 모셔서 이 시간을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로 인해서 참코이카 선정자분들 현재 비대면으로 시상식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참코이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적 가치 경영본부 박재신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참코이카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 정말 아름다운 사연을 갖고 계신데요. 자, 시간 관계상 대표 5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인 만큼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축하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고객이 또 코이카를 칭찬한 관점을 반영해서 즉위, 직급, 고하 없이 모든 분들 님으로 호칭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자 시민사회협력실 오은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굿네이버스 이광재님, 김희성님, 이기쁨님 고맙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에티오피아 비자 발급 중단, 또 내전 발생에 따른 긴급 일시 귀국, 이것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본부 담당자 및 사무소와 적극 소통해 주셔서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사업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이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굿네이버스 이광재님과 김희성님, 자, 입장하셨으면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어디 계세요? 아, 저 위쪽에 계시네요. 네, 이사님. 자, 지금부터 이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건데요. 두 손을 가슴 높이 이렇게 쭉 한번 내밀어서 상을 한번 받아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참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사님 중앙으로 잠시 모시고 두 번째 사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자는 동남아 이실 이지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베트남 V카이스트 사업 담당자 카이스트 원길연님, 김주연님, 사승훈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V카이스트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연구진 선발과 공동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속된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파트너 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원기련님, 김수연님, 사승훈님 계시면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 사이좋게 계시네요. 저쪽에서도 사진을 찍고 계신데 두 손 가슴 위로 쭉 한번 드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 또 이런 장면은 처음이네요. 상을 받으면서 본인이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사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박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데이터 혁신팀 고맙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보건 분야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중 코비드19 대응과 위기 및 극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보건 분야 외에 환경, 재난, 기후 대응 등의 개발 협력 관련 공부를 하면서 뜻깊게 보았던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과 코이카 코로나 정보 허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국가별 다양한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두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데이터 혁신팀 어디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두 손 가슴 위로 쭉 한번 올려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기쁜 마음으로 참 고맙습니다. 아, 수상의 정석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두 사이트가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박삼라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 고마움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가나사무소의 공무헌님, 오승민님, 최정희님, 강수연님, 김용태님, 김정용님, 그리고 마이클 아비가일 현지 직원님 고맙습니다. 국내 교육이 종료되던 때 공무원 소장님과 오승민, 최정희 부소장님께서는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코디네이터님들께 조언을 받도록 안내해 주셨고요. 강수영, 김용태 코디네이터님께서는 도착 전부터 가나의 코로나19 상황과 부임자 적응 관련 여러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유니세프와의 소통을 지원해 주셨고요. 도착 당일에는 김용태 코디네이터님과 마이클 현지 직원님께서 공항 픽업을 해주시고 지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김정용 YP님께서는요 현지 휴대전화 심개통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현지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 중이고요.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야, 정말 세세한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나사무소 관계자분들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아, 진짜 큰일 하셨어요. 네,
두 손 가슴 위로 쭉 한번 내밀어 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진짜 이런 섬세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 정말 감동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5번째 사연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연님의 사연인데요. 자, 이분은 한 분을 딱 찍어주셨어요. 홍보실 김성우님 고맙습니다. 김성우 홍보관님은요, 9시간 시차가 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든 코이카의 해외 사업을 국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홍보관님이 아침이든 저녁 시간이든 홍보 업무를 위해 업무 시간 이외에도 메신저에 들어와 계신 모습을 보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해외 사무소에 보내오는 기사 초안에 현실성을 담아내기 위해 손봐주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국내 언론에 배포해 주시는 꼼꼼함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꼭 칭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홍보실 김성우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기분을 표정으로 한번 제대로 받으시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김성우님은 열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잠시만 무대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대표 사례 외에 창코이카로 선정되신 분들의 성함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내부 직원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외에 25분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볼리비아, 우간다, 가나 사무소, 그리고 데이터 혁신팀까지 4개 사무소와 1개 부서, 단체 시상이나 마찬가지겠죠. 전체로 받는 건 더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온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말 참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코이카 내부 직원 감사 명단 되겠습니다. 중동북부 아프리카실 모지연님 외에 19분인데요. 네, 사업전략 파트너십 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페루, 요르단, 인재경영, 사업가치혁신, 동남아 1, 2실, 기후감염병 위기 대응, 홍보실, 탄자니아 사무소, 수만인까지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이카 외부 파트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코웍스 연수 운영 2팀의 박수연님 외에 23분의 성함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니세프, 글로벌 인재 총괄실, 그리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 프리랜서로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월드비전, 진짜 많은 분들, 주식회사 피아론에도 3분이나 감사를 받으셨네요. 자, ICRC 한국사무소 윤나라님까지 우리 코이카 외부 파트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참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명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H&D 사업부 이경주님 외에 23분의 영광의 얼굴, 감사를 받을 얼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굿네이버스, 계명문화대, 홍보실, 그리고 주식회사 GNI, ENS 분들, 정말 많은 분들 일일이 정말 다 호명해드리고 싶지만 좀 아쉽네요. 프리랜서 이경민님과 홍석준님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이 모든 감사의 뜻 전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스스로 감사할 일을 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실까요? 자, 이 모든 분들께 그 감사의 뜻을 코이카를 대표해서 박재신 이사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이사입니다. 소통 2의 주간 2일차를 맞아서 올해의 참
코이카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코이카에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선사해서 코이카에 대한 좋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내외부의 코이카 사업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명칭은 매력, 차밍, 진실, 참여 등을 의미하는 참이라는 머리글자가 말해주듯이 코이카 사업 전반에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코이카는 기존의 핵심 가치 사람, 평화, 번영, 환경에 더해서 5번째 가치로서 파트너십을 추가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파트너십은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상식이 참 코이카에 선정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발전 과정에서 같은 길을 걸어오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를 기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코이카와 함께 해주신 30년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올해의 참 코이카인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개발협력 현장의 긍정 소통과 칭찬 활성화를 위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이카 파트너 및 직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도 참 고맙습니다. 이사님, 우리 사진 촬영 한번 할까요? 비록 우리 비대면이지만 네, 어디에 서서 하면 좋을까요? 네,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우리 저 방역 수칙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사진 찍을 때 잠시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포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트를 날리시고 또 손도 흔들고 계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박재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감은 네, 비대면이지만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창코이카 시상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되겠죠. 상품인 감사 엽서와 감사 사연 그리고 감사품은요, 코로나 방역 수칙 강화로 인해서 내년 1월에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코이카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코이카 개발협력 현장에서 고맙습니다를 외치면서 칭찬을 활성화하고요, 긍정소통의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